예, 일본이 오늘 가기를 엽니다. 10시입니다. 예정대로 아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 보인 태도를 봐도 그렇고요. 또 방일단, 우리 의원 방일단에게 보인 태도를 봐도 그렇고 일본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듯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후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입니다. 최백은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하겠죠, 배제? 예, 저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하지 않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었어요. 예.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난 이후에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결정타를 좀 일본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아베 정권 6년 6개월 동안에도 거의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이 버티는 경제예요.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가계 소비가 1,000억 엔이 줄어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수출 가지고 가오는 것이고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에 2011년 이전에는 일본이 되게 무역수지 흑자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지난 8년 중에서 6년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가고 올해도 지금 무역 적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수출 가지고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수출마저도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일본 사회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이 병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병 들어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군국주의가 사실 부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견제와 통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제 건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저는 일본이 오늘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기 결정은요. 일단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왜냐면 미국도 지금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는데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자신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월 4일부터 안보 얘기를 계속하죠. 핑계를. 7월 4일부터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를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사법 주권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러니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수용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중간에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뭐 바뀔 때까지 뭐 이런 표현까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까지 이렇게 발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계속 간다 그랬었어요. 자기들은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 말을 했을 땐 우리가 사실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조기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판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 그래? 그러면은 접을게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적게 되면은 일본 자민당 정부가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저는 굉장히 멘붕 상태 빠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고 싶어도 명분을 지금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결정은 내리는 거다라는 말씀. 자, 그런데 계속 퇴로 얘기를 하시고 그쪽 경제 어렵다는 얘기를 최 교수께서 하시는 걸로 봐서는 오늘 결정은 나지만 그게 끝이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실행이 되려면은 이제 발효가 되고 실행이 되려면 한 3주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21일이 공포 후 21일이 지나야 그렇습니다.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3주 후면은 정확하게 8월 23일이 되죠. 그러네요. 8월 24일 그 다음 날이 8월 24일이 우리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소미아. 지소미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재연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재연장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가 되는 게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까지 저희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 연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한이 24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묘하게 이제 하루 차이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시행하고 겹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깨는 겁니다. 그래, 일종의 보게 되면 적대 국가라고 우리가 사실 말하는 거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적대 국가하고 우리가 군사 정보를 우리가 교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이제 폐기해야 된다는 지소미아 폐기해야 된다는 분들의 주장이죠. 그렇죠. 저는 그게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봐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국제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서로가 얽혀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금융위기 이전 한 30년 동안에 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하고만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하고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우리가 그래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를 하게 되면은 예. 제일 불편한 게 누구냐? 미국이라고요. 미국이죠. 예, 그럼 미국이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인 것이고 예. 국제사회가 여기에 그러니까 국제사회하고 지금 일본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한국만 상대를 해가지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이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21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시행 전 21일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이 번복을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명분만 만들어주면은 예. 자기들도 이제 명분이 필요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퇴각을 하려면은요. 그렇죠. 퇴각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일본 내 피해도 지금 그러니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예. 실제로 아우성이 있어요? 그렇죠. 일본은 지금 보게 되면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예요. 예.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은 수출 가지고 아베노믹스라는 게 돈 찍어내 가지고 돈같이 떨어뜨려서 수출을 이제 가지고 경기를 활력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내수보다는 수출인데 예. 일본도 역시. 내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줄어들었냐면요. 예. 지난 5년 동안에 5년 전에 그러니까는 내수가 차지하는 게 한 95.4%였었어요. 예. 근데 이게 91.2%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수출이 가는데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로 지금 되고 있고 제가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일종의 가미가제식 공격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가서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목숨도 그러니까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가미가제식 공격인데 그렇죠. 이게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 직전에 썼던 그러니까 어떤 그 발악이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결과는 뭐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예. 결과라는 것은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지금 일본의 그러니까는 산업들, 제조업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 고객을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출을 안 하겠다. 팔지 되게 않겠다고 하는 희한한 거니까요. 거거든요. 지금 예. 파는 사람들이 안 팔겠다고 하는 예. 거예요. 우린 산다는데. 그렇죠. 이게 희한한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일본에서 봤을 때는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면은 예. 다시 다시 팔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한 겁니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장기 시간이 길게 이제 우리가 가게 가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다변화 수입 다변화라든가 국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본은 그러니까 주요 고객을 잃어버렸을 때 예. 한국 말고 다른 데를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보다도요. 아하. 우리가 그러니까 대체처를 찾는 것보다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예.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가 1위에서 3위 리스트에 있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급소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예. 상당히 우리 산업 현장들이 빠르게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재고가 남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고 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관련 부분들도 예. 지금 이제 대체처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국산화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그런 점에서 저는 엔지니어들한테 굉장히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은데 엔지니어들. 예, 산업 현장에 있는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포토리지스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나머지 4위부터 나머지 우리가 뭐 1000개 일을 봤을 때 제가 그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단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거래를 해오던 게 일본하고 이웃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좀 편하고 비용도 좀 절감되고 예, 이런 예. 측면이 있었지 예. 이게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실 앞에 부분보다도 더 충격이 충격은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가는 거지 가면서는 이것도 그러니까 체감이 돼 버립니다. 적응을 해버릴 거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본의 제조업은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일단 있을 거고 예. 이미 시작됐어요. 미국의 압박은. 게다가 국내에서도 일본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우리가 손해라는 여론이 지금도 있고 더 높아질 거다. 예. 결국 아베 총리는 퇴로를 찾을 것이다. 예. 그게 빠르면 21일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설사 번복을 21일 안에 하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는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우대를 해주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뭐냐면 조금 이제 건건히 심사 받아라 이거잖아요.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걸로 불편함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효과를 보는 거고 만약에 일본 기업이 더 불편해지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못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제는 해놨어도 그냥 편하게 계속 심사를 해주면은 그렇죠. 지금처럼 돌아가는 예. 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결국 더 큰 손해는 일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못 갈 것이다라는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실 제가 다음에 하려고 했던 질문은 뭐냐면 이 다음 카드가 또 있겠습니까? 일본에 예를 들어 뭐 비자 면제 정책을 폐지한다든지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 아소다로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부총리가. 그럼 그 카드도 못 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또 따로입니까? 아니 저는 한일 간에 사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한다는 얘기는 예. 이걸 엄격하게 실행을 하면요. 예. 한일 간의 교류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일 간의 교류를 중단시켰을 때 예. 그게 저는 예를 들어서만 이게 관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예. 일본이 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죠. 높은 데다가 그 제가 아까도 계속 표현하는 게 가미가제식 이게 공격이다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굉장히 피해를 입히면서 그러니까는 지금 하는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방식인데 이 교류를 중단했을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은 결국 일본의 시민사회일 거고 일본의 재계일 것이고요. 예,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일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게 뭐 지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시 상황도 아닌 상황 속에서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지속되기 힘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예. 오지 못하게 한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제가 볼 때 일본 몫인 겁니다. 아, 예. 못 갈 거라고 보시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비자 예. 면제까지는 비자 면제 폐지까지는 자 지금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아베 총리는 이런 상황이 될 걸, 그러니까 갈수록 일본이 좀 더 난처해질 걸 모르고 시작했을까?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 3대 대첩을 얘기할 때 우리 흔히 중고등학교 때 할 때 살수 대첩, 뭐 그렇죠. 기주 대첩, 예. 명랑해전 뭐 이런 거 얘기할 예, 때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구국 영웅들이 이제 떠오를 텐데 근데 구국 영웅들이 뛰어난 장수임했을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제가 볼 땐 상대 장수가 예. 10배 넘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패했다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장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멍청한 장수. 지금 우리가 못한 사람인 거죠. 아베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표현하는 것이 멍청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멍청한 무역 전쟁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다른 나라에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멍청이라고 예, 썼어요? 예, foolish. 풀리시라고? 예. 아. 예? 이건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자기 발등을 찍고 그다음에 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사실 일본이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약화돼 가고 있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예. 이 속에서 일단 군국주의가 내부에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건데 21세기의 군국주의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군국주의의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과거 흘러간 노래인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예. 지금 그만큼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라든가 극우 세력들은 저는 판단 능력이 판단 미스? 예, 판단 능력이 상실한 지도자들이라고 봐요. 아. 그럼 판단 능력 이렇게 국군이 쇠퇴할 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은 예. 국가가 그러니까는 이 붕괴되는 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하나의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 건데 예. 상대 장수가 지금 멍청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게 오랫동안 버틸 거라고 아마 예상 못했을 수도 있고. 못했죠. 못했죠. 예.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그러니까 내부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걸 협력자로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우익 내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문건에 예. 이런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이 반대의 이 여론도 많이 있고 예, 예.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조기에 그러니까는 한국 사회를 굴복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제 중재안까지 들어섰고. 게다가 지금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면은 일본 내부에서도 오래 갈 수 없는 어떤 원동력을 좀 상실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더 지금 하고 있는 불매 운동이라든지 여행 안 가기 운동이라든지 이건 더 가야 된다고 보시는, 더 강하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이게 강경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요. 예,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거기서 수입품을 아직 규제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본에서요. 우리 뭐 보복 조치 같은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관에서는. 비유하자면은 네. 옆집에서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 굉장히 몸이 약한데 예. 데려다 강제로 일시키고 예. 능욕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면서 거기다 자기들이 파는 물건도 우리가 골라서 팔겠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나는 네가 파는 물건들을 안 사겠다고 하는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정도 그러니까 강하지도 않다.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이렇게 강경한 대응이에요. 하하. 예.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예.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제 외교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건 물론이죠. 맞죠. 그렇다 그러니까- 외교도 하지 말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흔히 예. 말해서요. 그러니까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쫓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명분 테러를 어쨌든 간에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교적인 차원 속에서는요. 여기까지.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는 날 아침. 이제 1시간 40분 남았네요. 최백은 교수와 함께 이모저모 앞날을 전망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